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 늘었습니다. 38일 만에 두 자릿수 진입에 성공했지만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산발적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어서 감염 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38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감소를 한 건데 이제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 하루에 확진자 수 100명 이하라. 우선은 환영할 만하죠. 그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2.5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메시지라고 하죠. 전달되는 이야기, 정부, 방역 대책, 그리고 이 언론에서 나온 것이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근데 참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대구 경북에서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이미 서울 수도권이 10,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던 환자 수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그 전에 확진자가 5일 동안 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초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되기 전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이게 5월 달에 날씨가 좋아질 때 괜찮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와 연휴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땠는지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6월 말 7월 초에 휴가를 가면서 하루에 국내 발생 환자 수가 해외 유입사보다 훨씬 적어서 이제 괜찮다. 또 임시 공휴일 얘기도 나오고 이랬다가 현재 제2의 확산이었다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데 그렇죠. 추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미리 성묘도 가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 100명 이하라고 국내 확진자 수 기준으로 하면 72명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하죠. 데자부라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면서 일부에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전달이 잘못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달리 굉장히 강화된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가 잘못 전달됨으로 인해서 풀어지고 또 이번에 추석 기간 동안에 단순히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수요들이 모이면서 또 다른 확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이 100명 이하의 확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이야기긴 하지만 앞으로 아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좀 더 줄겠지만 이거는 2주, 3주 전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좋아진 것이지 추석 전에 우리가 긴장을 낮추게 되면은 아마 10월 9일 한글날 이후에는 정은경 청장이 이전에 경고한 바와 같이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처럼 이제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재확산하는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가오는 연휴 좀 더 슬기롭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사우나의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당연히 착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감염 위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하면서는 자발적 또는 이 방역 규칙에 따라서 이 자발적인 아니면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사우나나 밀집시설을 닫혀 있었는데요. 그렇죠. 사우나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예. 물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잘 퍼지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우나 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휴식도 하시고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카페 등과 같이 밀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다가 예. 또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밀폐돼 있고 밀접돼 있고 또 이 밀집이 가능한 산밀의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이 사우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즐기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찜질방이라든지 사우나 등에서 음식을 취식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강남구 소재 통신 판매 업체에서도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강남구의 부동산 관련 업체인 동문산업개발 감염 사례도 1명이 추가가 됐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감염 연결고리가 좀 늘어나면 N차 감염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방역의 규칙인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 이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또는 어떤 설명회 등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설명회나 방문 판매로 고객분들에게 호감을 주고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밀집되고 또 음식 등을 제공하면서 마스크 벗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서의 직접 감염 외에도 그분들이 집으로 가셔서 집에 가족들에게 옮기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 3, 5일 그동안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N차 감염의 그런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N차 감염의 고리가 확실한 경우라 하면 우리가 빠르게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검사가 진행이 가능한데 그 감염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것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예. 그러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러한 밀집되는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 연휴 전후 동안에는 이런 방문 판매, 통신 판매나 또는 설명회 등으로 가시는 것을 특히 어르신들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으면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이 가능한데 말씀처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좀 급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6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에서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사례가 28.1%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방역에서 우리의 인력으로 물론 지금 청으로 승격된다면 인력이 많이 충분히 됐지만 예. 기존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국내 확진자가 50명 이내 그 50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분이 5% 미만인 경우에 역학조사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는데요. 아하. 지금은 하루에 100명 밑으로 내려가도 다행이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20몇 %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은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서울 중심가에 있는데요. 예.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수가 20% 돌파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버스 타고 퇴근하는데 11시 전후에 퇴근할 때 사람도 없고 버스도 구하기 어렵고 정말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예. 근데 그제 이제 퇴근을 준비해서 집에 갔는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10시 반, 11시 됐는데 이게 저녁 7시인지 밤 11시인지 알 수가 없는 아하. 굉장히 밀집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누구도 감염될 수 있고 누구나 감염시킬 수 있는 게 바로 30%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누구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론 항체 검사에서 굉장히 낮게 나왔지만 그것은 이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된 이런 집단 감염이 이전에 나왔던 수치이기 때문에 대표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에서 2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잊어버리고 예. 이 경로가 불분명한 것이 30% 이제 곧 넘을 거 생각되는데 걸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예. 특히나 이제 확진자 중에서 젊은 층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지금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5명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 환자라든지 위중했던 환자,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명절을 또 앞두고 있어서 또 귀향하거나 하시는 분들 고령자 만날 기회도 많고요.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친구들끼리 같이 보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예. 글들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상님에 대한 그런 존중과 전통에 대한 예의를 차기 위해서는 비대면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의 어르신들을 찾아뵌다고 하면은 본인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가족들이 조상님을 대면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 8월 중에 시작됐던 대규모 2차 감염이 시작되기 전에는 안타깝게도 사망자 숫자가 300명 초반, 200명 후반이었는데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금 한 달 좀 넘는 수준이 거의 100여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예. 우리가 그 숫자를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누구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젊은 분들이 확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밀집하지 마세요. 집회하지 마세요. 뭐 음악회라든지 여러 젊은 분들이 갈 수 있는 클럽에 가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다 증상을 보이고 2, 3일부터 열이 나고 콧물 나고 기침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7, 80%는 또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안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밀접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예.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석정의 정을 나누고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고향으로 가느냐. 예. 고향 요번에 생각보다 연휴가 길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추석 명절 전후면 인천공항 등 해외로 나가는데 긴 줄에 장사진을 쳤겠죠. 근데 이번에 이분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하지만 예. 또 만나고 나서 2차, 3차의 모임으로 다시 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 아직도 무증상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젊은 군들이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우리가 감염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추석 이후에 안타깝게도 고령층 취약군에서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긴 연휴인 만큼 좀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요. 20대 여성이 지난 3월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가 됐다가 4월에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신 개발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번 사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예.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양성, 즉 감염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괜찮다고 했는데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특정한 숫자 이상으로 나와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그것이 사멸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또는 우리 몸 안에서 바이러스의 숫자가 감염 수치가 줄어서 결과치가 충분히 안 나왔다가 나오는 경우는 재양성입니다. 예. 그렇지만 재감염인 경우에는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마 S형, V형, G형, GH형, GR형 등이 있는데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3월 같은 경우는 S나 V형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형태의 가능성이 크고 4월이라고 하면 G형이나 GH형, GH형이 주로 우리가 G형이 이태원 클럽 5월 중 전후이기 때문에 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런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두 종류에 다 감염이 됐네. 이럴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백신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우리가 이전까지는 3가 세 가지의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의 접종을 했던 것을 4가라는 것으로 4가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교체돼서 맞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바이러스가 그 몸통 부분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이 얼굴, 우리 얼굴로 치면 안경을 벗었다, 머리 색깔을 바꿨다, 또 화장법을 바꿨다, 가발을 썼다 이런 형태로 아주 소소한 변이를 계속 일으키면서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 인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면역체를 속이고 계속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인 경우에는 예. 이러한 작은 변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12월에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에 걸렸던 분이 그 이듬해 3, 4월에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대표적으로 4가지의 다른 바이러스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이런 독감이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 영향에 줄 것은 없고 다만 같은 종류가 아닌 바이러스에 누구나 재감염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 선생님, 내가 코로나19에 전에 확진된 적이 있으니 예. 앞으로 내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겠지?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독감, 계절성 독감 걸렸던 분이 올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19에 노출 감염 진단 받으셨던 분이라도 올 겨울에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니 마스크 쓰기와 개인 방역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의 변이는 통제 가능한 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할 여부가 이제 오후에 발표가 되는데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확산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대구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 특수 지역인 경우에는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그거를 4단계나 5단계로 좀 세분화해서 다양한 계층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이 조금 포괄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낮출 때마다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이게 괜찮은 건가?
아니면 어떤 단계에서까지 괜찮은지 정확한 메시지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거리두기 2.5 이런 우리가 전에 약속하지 않았던 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2단계에서 내리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추석의 이 특별 방역 이전에 메시지를 잘못 전달이 되면은 사실 우리가 2단계에서 그거를 수도권 이해제 1단계로 나눴을 때 마치 그것이 우연하게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아마 70명대, 60명대로 떨어져서 아 이게 괜찮아 떨어졌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우리 국민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특성상 우리가 전국적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방역은 그 효과는 2주 정도 있다 나타납니다. 예. 반대로 우리가 지금 그 방역의 규칙을 어기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떤 집단 발병이 나타나면 그것은 일주일 열흘 뒤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수도권 이외에도 이번 특별 방역 대책 그 기간까지는 2단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